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지금의 몸은 오랜 시간을 달려온 오래된 자동차와 같아요.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엔진 속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특히 70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운동에 대한 생각을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움직이는 순간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아직 젊다고 느끼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직 괜찮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으로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엑셀을 밟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신체 변화를 연구해온 생활 건강 전문가 김도윤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70대 이후에는 운동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시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위험한 운동들과 왜 그 운동들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기준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예전처럼 운동하고 계신가요? 조깅을 숨이 찰 때까지 하신다거나 등산을 가면 빠르게 하산하시는 편인가요? 해당되신다면 댓글에 동그라미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현실이 이 채널의 다음 영상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8세 박정호님은 매일 새벽 조깅을 빠지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운동 덕분에 남들보다 건강하다고요.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매일 뛰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걷다가 숨이 차고 무릎이 자주 붓고 자꾸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운동하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믿으셨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뛰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공원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고 그때서야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심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는데 계속 무리하셨다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잘못한 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대하는 기준이 잘못된 거였어요. 젊을 때 몸으로 배운 방식 그대로 지금의 몸을 몰아붙인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분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더 망가질까요? 운동이 나쁜 게 아니라 방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원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후 반드시 멈춰야 할 운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숨이 찰 때까지 하는 조깅입니다. 70대 이후 심장은 더 이상 유연하지 않아요. 젊을 때처럼 심장 박동을 빠르게 올렸다가 다시 안정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국내 노년 심혈관 연구 자료를 보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고 특히 70대 이후에는 심장이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80세 김상철님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실신을 경험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장이 과부하 상태였던 거예요. 조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숨이 찰 때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걷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말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강도면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숨이 차면 즉시 멈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 계속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운동 중에 말이 끊기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강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빠른 하산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3배 이상입니다.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무릎에 전달되는 거예요. 해외 관절 연구 자료를 보면 하산 시 무릎 손상이 가장 크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76세 이영수 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하산 중에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고관절에 큰 부담이 갔고 그 이후로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등산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평지 위주로 걷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굳이 산을 오르내리지 않으셔도 평지에서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속도를 내는 순간 낙상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특히 하산할 때 발걸음이 빨라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혹시 하산할 때 발걸음이 빨라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찬물 샤워와 냉수 수영입니다. 특히 사우나나 목욕탕 가시면 냉탕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이 충격을 견뎌내지만 7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요. 노년기 체온 조절 기능 저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혈관계에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74세 최미정님은 목욕탕에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들어가시다가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겪으셨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냉탕을 끊고 미지근한 온수에서 물속 보행을 하시니까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셨어요. 차갑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상쾌한 느낌과 건강한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혹시 냉탕이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을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숨을 참는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시면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실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상승해요. 국내 중장년 근력 운동 분석 자료를 보면 숨을 참는 순간 혈압이 평소보다 30에서 50 이상 올라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79세 오진호님은 헬스장에서 중량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진 않으셨지만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무게를 들어 올릴 때마다 숨을 참고 계셨던 거예요. 힘을 쓸 때는 반드시 숨을 내쉬셔야 합니다. 들어 올릴 때 후하고 숨을 내뱉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무게 욕심을 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혹시 힘줄 때 숨을 참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숨 쉬는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쉬지 않는 장시간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한번 타면 한두 시간씩 쉬지 않고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회음부 압박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회음부가 눌려서 신경과 혈관에 부담이 가요. 노년기 자전거 자세에 관한 연구 보고를 보면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타면 하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72세 박영애님은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셔서 한 번 타면 2~3시간씩 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 저림을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자주 느껴지더라고요. 30분마다 반드시 내려서 걷기를 시작하니까 증상이 사라졌어요. 저림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혹시 한번 타면 오래 타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마다 꼭 내려서 걷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한 골프 스윙입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70대 이후 척추는 회전 동작에 정말 취약합니다. 척추 압박 손상에 관한 해외 연구 자료를 보면 급격한 회전 동작이 척추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명확히 나와 있어요. 특히 스윙 동작은 척추를 급격하게 비트는 동작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81세 정태수님은 골프를 오랫동안 즐기셨는데 스윙을 할 때마다 허리 통증이 반복되셨어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하셨는데 점점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스윙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천천히 하시니까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스윙은 정말 위험합니다. 거리 욕심 내지 마세요. 혹시 거리 욕심 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부드럽게 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운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동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먼저 말씀드릴 건 하루는 준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위험해요. 아침에는 심장과 관절이 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휴식 모드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움직이면 몸이 놀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조깅을 나가신다거나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침대 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돌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고 팔을 쭉 뻗어서 몸을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5분만 준비해도 몸이 깨어나면서 운동할 준비가 됩니다. 혹시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시나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5분만 침대에서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걷기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할 때 빠르게 걸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속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가 기준이에요. 옆 사람과 편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면 딱 적당한 강도입니다. 숨이 차면 그건 이미 강도를 초과한 겁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30분 정도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사가 있는 곳을 무리해서 오르지 않으셔도 돼요. 평평한 곳을 규칙적으로 걷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혹시 걷다 보면 말이 끊기진 않나요? 그렇다면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력은 가볍게 자주 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무게를 늘리려고 하세요. 더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근육을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있는 근육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량 욕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벼운 무게로 자주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탄력 밴드를 활용해 보세요. 탄력 밴드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하루에 10분씩 탄력 밴드로 팔과 다리 운동을 하시면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혹시 무게를 계속 늘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무게에서 멈추시고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회복 시간을 운동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쉬는 걸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을 하지 않는 날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회복이 곧 건강입니다. 쉬는 시간이 있어야 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집니다. 하루 운동했으면 하루는 쉬세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강도를 낮춰서 회복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온수풀에서 물속 보행을 하는 것도 좋은 회복 운동이에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혹시 운동 후에 회복 시간을 제대로 갖고 계신가요? 쉬는 날 없이 매일 운동하고 계시다면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쉬는 날로 정하세요. 다섯 번째는 통증은 절대 참지 말라는 겁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그건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게 근성이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그 부위를 쉬게 해주세요. 며칠 쉬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보여야 합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다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운동할 때 어디가 아프진 않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그 운동은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6번째는 혼자보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혼자 운동하시면 무리하기 쉬워요. 자신도 모르게 한계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서로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알아챌 수 있고 본인도 무리하지 않게 돼요. 같이 걷는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대화하면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강도가 유지됩니다. 말이 끊기면 속도를 줄이게 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걷게 되죠. 혼자 운동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7번째는 날씨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무리해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젊을 때는 날씨가 어떻든 의지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7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운 날 무리하면 탈수와 열사병 위험이 있고 추운 날 무리하면 심장에 부담이 가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 두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날씨와 싸우지 마세요. 날씨에 맞춰서 운동 방식을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8번째는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 매일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운동 후에 피곤한지, 어떤 운동이 몸에 잘 맞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무리한 날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운동량이 갑자기 늘어난 날 다음 날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공책 한 권에 날짜와 운동 내용만 간단히 적어도 충분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계신가요?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열심히 할수록 몸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올바른 기준으로 조금만 해도 몸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젊을 때 기준으로 운동하면 무릎과 심장, 허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몸에 맞게 방식을 바꾸면 통증 없이 오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조깅하면 심장이 위험해집니다. 대화 가능한 속도로 걸으면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빠르게 하산하면 무릎이 망가집니다. 평지를 천천히 걸으면 무릎이 보호됩니다. 찬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충격을 받습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움직이면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숨을 참고 무게를 들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숨을 쉬면서 가볍게 하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쉬지 않고 자전거를 타면 신경이 눌립니다. 30분마다 내려서 걷으면 순환이 좋아집니다. 과도하게 스윙하면 척추가 비틀립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치면 척추가 보호됩니다. 모든 답은 명확합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강해지려는 게 아니라 망가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운동 중에 말이 끊기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이 하나만 지켜도 응급실 갈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숨이 차는 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하루 20분으로 몸을 지키는 실제 생활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동작과 시간까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운동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같으신가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운동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